패시브는 보통이 목조 주택이죠. 지금 아니죠, 한국은? 정해져 있지 아니에요? 않죠. 예. 그래도 전혀 패시브 한다고 그러면 목조 주택으로 전혀 아니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제가 지금 또 그 다음 컨설팅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조주택을 짓겠다는 거지. 목조 주택 쪽에서 뭐 5스타 인증도 있고 그쪽에 또 그 인증을 받으면 기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는 목조 자체가 또 친환경적인 어떤 콘크리트보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 열 전도율이나 그런 걸로 따지면은 훨씬 좋죠. 목조가 그래서 패시브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패시브 하면은 목조 주택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더 뭔가가 잘 나올 수 있는 편편적이게 하시는데 그냥 목재도 근데 열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네.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재 스터드라고 하는 게 경골 목구조라고 했을 때 그 스터드들이 배우 그 안에 단열재가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다 열교가 생겨요. 그래서 밖에서 한번 외단열로 이 선형 열교를 잡아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보완이 됐겠지만서도 반드시 목조 주택이 친환경 그런 거라기보다는 콘크리트도 그 외적으로 더 어떤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어떤 방식이 채택돼야 되는데 이제 근본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 예전에처럼 가장 중요한 게 창호 선시공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목조 주택은 그게 좀 더 쉬운 편이 있는데 그렇긴 하죠. 특히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 석재라든지 벽돌이 붙는 거에 아직까지도 벽돌이 선행되는 경우 창을 나중에 껴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 분명히 콘크리트 골조가 있고 창을 먼저 달아야 여기를 먼저 방수가 됐든 기밀이 됐든 하고 넘어갈 건데 콘크리트 있고 벽돌이 있는데 거기에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하는데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거를 어딘가는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생기는 거죠. 이건 전문가도 다 달라요. 패시브를 구현해 보셨던 전문가들도 목조가 좋냐, 콘크리트가 좋냐, 두 개가 가장 크게 주택에서 쓰여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패시브 건축협회는 목조를 좀 더 선호하세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콘크리트도 좋아하지만 저도 콘크리트를 선호해요. 왜냐면은 경량 목구조로 했을 때 훨씬 더 레이어 구성이 세심해져야 돼. 뭐냐 하면 목수들도 마지막 피니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방습층을 깨트리는 순간 하자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나는 근데 현장을 못 믿겠어요, 솔직히. 미안합니다, 정 대표님. 미안하지만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뭘 해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뭘 잘못해도 대충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대충 해도 돼요. 맞아요. 현장에 대충 해도 나중에 마감이나 외장재나 기밀 테이프나 이런 걸로 커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목구조는 실수가 근데 되게 조금 해도 이해되는 실수임에도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대공간을 원해요. 건축주가. 경량하고 구현이 안 돼요. 그렇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봐요. 자기가 좀 조금 해도 되고 이런 경관들이 좀 작다. 그리고 나는 콘크리트에 거부감이고 라돈도 있고 뭐 거부감들이 있으니 하겠다. 그러면 좀 오케이는 해드려요. 대신 현장 감독을 엄청 잘하거나 시공사를 엄청 잘 골라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그 목조 주택이 그냥 이렇게 매뉴얼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사가 5층까지 매뉴얼대로 넘어온다는 게 어디서? 뭐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뭐 책과 함께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그 빌더들이라고 하거든요. 또 목수들은 가서 이제 공부하고 미국식 뭐 우리나라의 뭐 저기 한국 헤비타트 이런 데도 지미 카터 얼마 전에 돌아갔던 대통령이 와서 그 사랑의 집 짓기 해가지고 목구조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매뉴얼대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떤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냥 뭐 미국도 어차피 허리케인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다 규격화돼 있고 다 정리돼. 미국은 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창도 딱 껴들어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내진석에 더니까 이제 너무 많은 스터드들이 겹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졌죠. 뭐 이런 친환경적으로 하기에는. 목조가 하자의 확률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 집을 뭐 꽤 오래전 이제 목조로 집을 지으셨는데 저한테 문이 계속 간섭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거 문 좀 고쳐줄 수 있겠냐 했어요. 저는 연장이 다 있으니까 전동 대패 가져가서 문을 옆에를 밀어드려요. 뭐 닫는 부분을. 그리고 딱 여름 겨울 한 번 지나면 그 다음에 겨울이든 그 다음에 여름이든 또 문이 닿아요. 그래서 또 가서 문을 또 깎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이 닿아요. 그리고 창문이 그냥 혼자서 깨지고요. 이게 집이 뒤틀리면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습층의 어딘가가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일로 습기가 들어가면서 구조체를 이제 썩게 만드는 거죠. 겨울철에.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요새 자재도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은 많이
그래도 좀 개선이 많이 됐으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진 설계도 그렇고 괜찮고, 근데 이 목구조 같은 경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저도 설계를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나면 아까처럼 집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세틀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벌어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거 모르고 지었어. 그냥 붙여버렸어, 층간에. 근데 지금은 목구조에 다 틈이 다 있어요. 지금 철물을 넣어가지고 띄어놔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가라앉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짓든 방습층이 무너져서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건 하자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사람 손을 못 믿는 거다 보니까 기밀 테스트가 사실 필수라고. 그러니까 RC는 좀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자가 생기면 콘크리트니까 지가 어디 안 가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목구조는 제가 만약에 목조로 집을 짓는다면 저는 무조건 기밀 테스트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 목조협회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최 회장님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회장님 목구조를 더 좋아하느냐? 대신 골조 품질이 더 좋아요. 치수가 더 정확히 나와요.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또 분명히 얘를 없애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특히 경사지붕 만들 때는 오히려 경사지붕에서는 콘크리트가 불리한 점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목구조가 나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경험했을 때 그래도 제가 얘기할 때는 RC가 좀 더 그래도 나은 것 같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목구조가 안 좋아서가 아니다. 그럼요. 그거 네. 전제를 깔고 우리가 네.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너무 목구조가. 그래요? 네. 목구조 좋은 겁니다. 좋은 네, 건데 그럼요. 네. 경험해 보니 견해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대표님. 부분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르려고 그러세요. 논란이 되게. 전화 받고만 그러세요. 근데 그 질문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질문에 포함된 거는 네. 실제로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판교에 있고 그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이쁜 집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 난방비와 본인의 집의 난방비 차이가 크다고 현실적으로 느끼셨잖아요. 7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그러니까 보통 판교 주택이 한 60평 정도 되시잖아요. 90평이죠. 지하까지. 네. 90평 정도 되는 집이 네. 보통 90평에서 120평 사이잖아요. 거기도. 네. 네. 그러면 난방비가 얼마 나오고 본인 집은 얼마 나오는지 그래 한번 얘기해 해주시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럼 60평에서 100평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 땅의 크기도 그렇고요. 판교에서. 일반적으로 안에서 오리털 잠바 입고 계시는 분들은 한 4, 50만 원. 네. 겨울에. 오리털 잠바를 입고 있어야 4, 50만 원. 물론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제하에 놀라야 되니까. 제가 오리털 잠바는 밖에 있어서 따뜻하지. 아니, 안에 딱 온도를 보통 그 제 기억에 무슨 막 17도? 막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그리고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집을 10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집을 졌는데, 네, 뭐,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잘 졌다 하시는 분들은 4,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똑같이 4, 50만 원이지만 다 집에서 외부처럼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거 뭐죠? 매트, 온수 매트 같은 거 깔고 솜잎을 뒤집어 쓰시고. 그러니까 결코 쾌적하게 못 살아요. 집은 막 처음에 욕심으로 크게 지셨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대표님 집은 그러면 10만 원 정도? 오. 네, 10만 원의 차이. 그러니까 온수 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다 온수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태양열을 제가 그 매번 겨울에 얘를 그늘막을 열어놨다 여름 되면 덥고 이게 귀찮아서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야겠다 해가지고 닫아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얘를 쓰면은 한 5만 원 와. 안쪽 바깥쪽 정도. 태양열이에요,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 지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 집은 복사 냉방까지죠. 와 네, 복사냉방까지 다 들어가. 누가 있어요. 설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소장님이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야. 근데 설비 시스템은 본인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집을 2개 져서 어머니 집 하나를 제 집을 줬다가 이제 제 집을 팔았어요. 사신 분은 이게 패시브인지 모르고 사셨어요. 왜냐면 패시브하고 얘기해도 몰라요. 그냥 뭐 외부 차양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걸 매입하셨는데 그 분이 이제 한 그거 팔고 몇 년을 계속 설이며 추석 되며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겉에 이게 타나목을 마감재로 그러니까 뺀 최종 마감재로 썼는데 이 타나목이 갈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갈변을 막으려고 이 오일 스테인을 썼는데 이 나무 질감을 살리고 싶어서 수입과 국산을 섞어서 오일 스테인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한 3년 지나면서 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일어났어요. 이 외부의 오일 스테인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집을 지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근데 그 분이 괜찮다고 그냥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되게 지저분해지고 이제 다 떨어져야 되니까 한참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쾌적함에 그런 정도의 문제는 괜찮다. 이 냉난방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이 외부의 일교차 온도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음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제 이 쾌적함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선물을 받았으면 한 3분의 1은 내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설계를 하셨으니까.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그건 알아서 해결하는 그 집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모니터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직접 못하죠. 다 했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뭐 계량기에도 뭐가 달려 있고 네, 다 달았었죠. 온습도 측정, 뭐 적상 전력계, 뭐 이런 걸 싹 다 달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어받으신 분도 그거를 매뉴얼 아니 그분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쓰시죠. 쓰시기만? 네, 그냥 쓰시기만 근데 쓰시고. 체감을 하시는 거죠. 체감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밖에 엄청 추웠는데 내가 보일러를 많이 안 틀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사실은 밖에 미세먼지가 해서 먼지가 많이 있는데 거의 패시브 주택을 하면 공조기가 거의 필수니까 공조기 달려 있고 네. 비싼 거 달려 있어요. 컴파니.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있으니까 쾌적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공조기 네네. 알겠습니다. 쳐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이야. 봤죠? 설계자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고 있었던 거로는 패시브 주택을 짓게 되면은 열순환 장치, 뭐 전열구항기 뭐 그런 게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장치들이 몇 개가 이름이 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순환 장치, 뭐 전열교환기, 열회수 환수 장치. 같은 말 아닌가?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이 그래요? 전열 같은 교환기. 뭐 환기장치 뭐 해가지고 환기장치. 엄청 많죠. 그럼- 근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저게 낫겠다. 그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써놓으신 것 중에서 전열 교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간단한데. 그래서 환기장치라는 건 사실 주방우드도 환기장치고요. 화장실 팬도 환기장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회수 환기라는 건 안에 이제 열을 회수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열을 쓰는 단순 급기 시스템도 환기장치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거죠. 어떻게 그럼 보면. 보통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정식 명칭이 열회수 환기장치죠. 아, 근데 네. 정식 명칭이 전열 설계 쪽에서 아마 전열 교환기라고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렇죠. 도면엔 전열 교환기라고 쓰이죠. 네. 얘네들의 그러면은 하는 일이 뭔지 좀 집을 일단 하자없이 지면은 기밀해져야 되잖아요. 아까 그 연로라든지 이런 거 막으려면 그렇게 기밀해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헉헉 대신. 네, 헉헉대죠. 비닐봉지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자없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밀해지다 보니까 환기장치가 필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레시 에어를 우리는 좋은 거거든요. 물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좀 한 단계 좀 빼놓고 아웃 에어라고 해서 OA, 그러니까 바깥 공기는 항상 우리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하자 이런 부분들도 결로 같은 것도 결국 내부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를 많이 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환기. 안 그러면은 뭐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각종 이런 유해 물질들이 계속 나와요. 라돈도 나오고 포르말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 저감되는 자재를 쓰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운 여름날 더워 죽겠는데 뭐 안에 냉방했는데 문 열어버리면은 뜨거운 공기 다 들어오는 거고 겨울에 안에 대편하는데 밖에 뭐 30, 마이너스 뭐 20도 안에 플러스 20도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효율들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전열 교환 방식으로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나가면서 그 열을 회수한 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이걸 가지고 돼 있는 거기를 통과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되는. 그래서 계속 바깥에 신선한 공기 O2를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원래 아까 그 미국 친환경이나 뭐 해외 친환경, 우리나라 친환경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거주자 쾌적도예요. 그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전열 교환기는 되게 중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잘못하면 질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패시 진짜 기밀이 잘 돼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제적으로 창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 환기시켜주는 되게 쾌적도가 높은 장치죠. 잡자재에서도 열 교환 장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컴포벤트라는 환기 장치를. 그러면 보통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용은 어느 정도? 크기는 대충 가로 한 7, 80cm 정도가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께는 한 70cm 정도인데 안에 이제 뭐 소자든 뭐든 AS를 하려면 다 빠져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일정 공간이 더 2배 공간이 필요한데 한 1m 2, 30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환기 장치를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기 장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걸 그냥 아무데나 다 두셔요. 다용도실에 놓고 뭐 어디다 놓고 여기저기 많이 넣어요. 100% 하자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하자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내 습기를 사용자가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뭐 25도에 60% 사실지 23도에 몇 프로 살지 모르는데 집엔 200mm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전열 교환기에 쓰이는 단열재는 두꺼워야 스티로폴 15mm고요. 아니면은 한 30mm 폴리솜이에요. 그러니까 단열재가 집처럼 두꺼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OA 배관에서 바깥에 영하 20도 공기 들어오면 표면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천정 안에다 묻는다라는 거예요. 석고보드 안에. 근데 이게 비닐이라는 거죠. 겉이 알루미늄이나. 그러면 공사하다가 타카 하나 딱 맞으면 거기 뚫리면 바로 물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내 환기 장치들은 그게 대부분 다 괜찮아요. 지금 그 다 흰색 그냥 보온 이런 걸 해도 되는 게 영하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은 얘들이 어차피 단열재를 그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단열재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찬 공기를 그냥 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원래 결로가 생겨야 정상인 거죠.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면요. 그러면 이거를 안 생기게 하려면 무조건 북쪽 코너에 기계실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 여러 가지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입 장비를 하시든 국산 장비를 하시든 이 북쪽 코너에 있어야 OA의 외부에서 공기를 얘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뭐 35도다 이거 다 그늘의 온도거든요. 왜 그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여름철에 직달 일살 받으면 한 7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열교환 장치가 뭐 낡고 기고 아무리 뭘 해도 70도 공기를 땡겨서 들어오면 집이 더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쪽 코너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환기 장치가 넣어지는 기계실이 있어야 되는 제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름이면 겨울은 거기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 겨울의 비슷할까? 일사의 차이는 비슷할- 너무 미미해서 네. 그걸로 얻어지는 혜택은 별로 없어요. 여름 위주로 설계하는 게 좋은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외기도 북쪽에 같이 있지만 이 OA랑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실외기도 여름에 얘도 열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응달에 있으면 훨씬 효율이 잘 나와요. 잠깐만. 에어컨 실외기요. 에어컨 실외기. 네, 에어컨 실외기가 북쪽에 있어야 그늘에 있어야 얘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OA가 이 근처에 있으면 이 실외기에서 한 40도 되는 공기가 나오니까 이걸 또 빨아들여요. 맞아요. 그럼 얘도 설계 때부터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정말 위치가 어려워요. 네. 딱 그렇게 후미진 데가 딱 거기니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진짜 예. 단독주택은 근데 거의 저희 남향을 선호해서 식당 배치하고 그 옆에 기계실을 놓으면 거의 북쪽이 자연스럽게 되긴 해요. 근데 근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있을 때 향을 보다 그 평면의 배치가 더 중요해져 버리면 이게 좀 관가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지난번 하던 신동훈 교수님도 엄청 그 전열 교환기에 대해서 집에도 그거를 이제 임시적으로 도입을 하셨고 그 쾌적성?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오염원은 사실 사람이거든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하는 방식도 면적으로도 계산하지만 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그 전열 교환기 용량할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공부하다 보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니 이제 이 공기를 전체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용량 문제부터 그 다음에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주방 후드에서 있는 게 막 이렇게 기류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잘못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전열 교환기는 뭐 우리 식기세척기 아니면은 무슨 뭐 세탁 건조기처럼 거의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한번 필요. 있는 집에 살아보면요. 네, 그런 없는 이야기 집에 하더라고요. 못 살아요. 이거 왜 공부를 하세요? 잡자제 연락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아니 그러려고 이거는 정말 노하우가 많이 쌓인 분하고 잘 협업해서 진짜 이 위치나 이런 분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괜히 그냥 좀. 근데 이게 내가 막 공부를 하려니까 막 이게 맞나? 이거는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네. 잡자제 연락하면 되네. 공부하지 마. 근데 저 소장님 같은 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북쪽에다 이걸 안 잡아주시면은 이게 하자가 너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름 마지막- 위주로 설계라. 마지막으로 그 질문 중에서가 그 이제 서칭하다가 봤던 질문인데 왜 패시브는 안 예쁘냐라는 질문이. 저는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저도 느낌상 패시브 주택해서 봤었던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목조 주택이 좀 더 많았었고 그런 주택을 봤었을 때 콘크리트보다는 미적으로 좀 되게 아쉬움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싶어서 마지막 질문. 판교집 이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게 그 질문을 단 것도 그 이번 주제에 그거를 카테고리화 시킨 것도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일단 태양광은 그렇게 많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붕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미관적으로. 근데 지붕 딱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청사들 가보세요. 다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청사들, 뭐 친환경,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야 되니까 태양광을 일률적으로 다 올려놓고 그게 반드시 감성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봤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BIPB라든지 그런 것도 또 비싸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되게 패시브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고 뭔가를 좀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건축적으로 뭔가를 좀 그러니까 외피 면적을 늘려서 막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한다거나 뭐 다이내믹하게 하거나 뭔가를 꺾고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순간 이제 그게 단순히 그게 예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열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져야 되고 거기에 뭐 태양광이 붙고 그러면은 이제 고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창에 관련된 것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네, 창은. 콘크리트 같은 그러니까 패시브를 생각 안 하고 된다면 뭐 큰 창들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패시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창의 사이즈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작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요즘 건축에서는 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미각적인 부족함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안 예쁘다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창을 얘기하셨는데 들어왔을 때 높은 창, 개방감과 사실은 단열 성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패시브 주택을 지려면 3중 PVC 창호가 기본적이에요. 특히 1.5리터에서는 5리터는 모르겠지만 PVC 창호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개폐가 된다 그러면 높이 2.1m 이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픽스 창이어서 더 높거든요. 2.35,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단독주택의 천장고를 2.1m, 2.3m 하겠다 그러면 다 맞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높아지면 그 위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 떨어져요. 근데 천장을 높기 때문에 건물은 매스는 큰데 창문은 낮게 달리는 듯한 형상인 거죠. 그거의 비례감을 찾기가 사실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주택도 이거 확실히 알고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보고 여기다 창을 작게 낼 수는 없고 여기가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남향을 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설계는 돼 있지만 땅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딱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원래 안쪽에 일사 루버를 외부 루버까지도 알아봤었어요. 솜피에. 근데 워낙 비싸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거기에 뭐 전선도 뽑아놓고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사이트의 환경에서 뭔가를 설계하다 보면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여기를 이쪽 서양 쪽에다가 뭐 창을 뭐 거의 안 내거나 높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열 성능과 기밀성 확보하려면 블라인드 설치할 때도
패시브 주택의 목적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블라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미적으로는 블라인드가 미관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안 이쁠 수 있죠. 만약에 처마를 내밀어. 그냥 일반적인 주택은 하자가 안 나게 내단열을 보강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패시브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열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처마 나간 걸 둘레로 다 단열재를 또 단로를 씌워. 그러면 미관적으로 투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사실 안 이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패시브 주택이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돼서 잡자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 그 필요한 부자재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쉽게 만들어내기 위한 부자재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박한 것도 한 1조 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뭐 노사보 듣고 뭐 마지막 정리를 해준다면 용기 있게 패시브를 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노사보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배렸다. 신호를 주기로 했잖아. 이런 젠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여기서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